지난번에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돈 먹은 매국노가 된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측정이라던가 분석에 문제가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오. 현재 환경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이라던가 기관, 단체들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수치 같은 것들이 그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 오염도를 진단하는 기관은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최초 로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로데이터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옮겨져서 저희가 확정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아마 배포하는 그 측정 데이터는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관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마 측정 지역이 다르다든지 기관이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이지, 국가에서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데이터는 일관성 있게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평균의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12월에서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100이고 나머지 기간들이 아마 한 10 정도라면 평균을 냈을 때 낮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환경 기준은 미세먼지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는데요. PM10과 PM2.5는 연평균 기준으로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기준은 평균을 내는 방법이 통계학적 처리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 대한 오류는 없고요. 정확하게 통계학적 처리를 통하여서 연평균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제대로 측정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측정 방법과 장비들,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 걸까? 이 소프라는 장비는 네네. 태양 빛을 이용하게 되고요. 네네. 태양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그 빛이 오염물질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네. 오염물질을 통과하고 빛이 흡수가 되거나 이게 산란이 된 후에 디텍터에 이렇게 감지가 되고, 그 에너지의 차를 이용해서 이 오염물질의 플럭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시간당 몇 킬로그램 발생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양을 알 수 있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VOC, 그리고 VOC 중에 유해성이 높은 벤젠, 일산부타디엔 뭐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산화탄소 같은 것도 검출이 되나요? 일산화탄소는 안 됩니다. 근데 또 일산화탄소는 배출구 주변에서는 일산화탄소 형태인데, 네네. 대기 중에서 쉽게 산화가 이루어져서 저희는 이제 부지 경계, 이런 산단의 부지 경계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 일산화탄소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될 것이어서 네, 배출은 바로 옆에서 측정하지 않으면은. 이산화탄소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장비는 IR을 이용한 광학 측정 장비로 불꽃의 연소 효율을 보는 걸로 불꽃의 안정도를 봄으로써 이 불꽃이 안정할수록 오염물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연소일수록 100에 가까워질 테니까 불완전 연소면 제로에 가까워지고,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저 사업장이 얼마나 이제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네, 여기서 다양한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연소 효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효율이 높을수록 100에 가까워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매연 지수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열량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네. 혹은 배출원 중에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가 달려있는 측정 모듈이 달려있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네. 직접 배출원 혹은 부지경계선 등의 사업장 감시를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사업장 네. 혹은 큰 산단에 여러 가지 사업장들, 여러 다양한 많은 종류의 사업장들을 측정을 할 때 시간적으로나 혹은 인력적으로 많은 소비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 빠르게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드론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면 되겠네요. 저희 측정 모듈 밑에 비닐 백처럼 보이는 게 테들러 재질의 백입니다. 시료 채취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저 배출 가스가 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백에 포집된
이제 오염 물질을 이동 차량에다가 물려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현재 미세먼지 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트렌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오염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빠르게 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백을 이용해서 분석도 가능하지만 저기 위쪽에 보시면은 저기 기상 센서처럼 생긴 게 있는데 저기가 시료 채취구입니다. 저거 예. 좋은 말씀하시고. 네네. 저기로 시료가 들어가서 아까 뒤쪽에 보셨던 그 측정 장비로 공기가 들어가고 분석되면 여기서 저희가 바로 측정이 되는데 색깔이 붉은색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진한 초록색으로 가면 농도가 낮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느 위치에 우리가 농도가 높은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산단 전체를 이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붉은색이 많이 나타나는 지점 위주로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감시단이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적발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쪽이 산업단지라서 이쪽 했나 보네. 맞습니다. 지금 보신 이 지역이 인천의 모 산단입니다. 이쪽이 특히 높긴 하네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이쪽은 장비의 농도가 나오고 이 장비에 있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지도에 실시간으로 농도가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원리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있는 중금속이 들어가서 플라즈마라는 아주 고온의 온도에서 얘가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고 나서 식히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의 정도 차이로 인해서 이 장비 자체에서 디텍터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들이 여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인가요? 아니면 다양하게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인가요? 현재는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른 나라는 주로 연구용으로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국민들의 화두인 이런 나라에서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이 첨단 장비를 우리가 국민들의 생활과 연관시켜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국립환경과학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옛말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다 불법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인력의 한계라든지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첨단 장치를 도입했는데 이 첨단 장비 자체도 물론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기존의 어떤 많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배출 사업장이 한 6만여 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비 현장에 들어오는 34대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차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은 한 17대가 됩니다. 이런 아주까지도 이런 소수의 장비로 6만여 개의 사업장을 감시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비에 대한 숙련도라든지 장비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시를 하고 불법을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국 포틀랜드에 갔었습니다. 마침 포틀랜드에 갔던 2019년이 미세먼지가 정말로 극심했었는데 미국에 도착하고 포틀랜드의 청량한 하늘과 공기가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요. 정말로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런 청량한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 나라들과 일반 시민, 관료분들 모두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1776년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식 때 말합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따로 매달리게 될 것이다.